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알맹이 거두기 17번째 시간이자 지역학교 시험 리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바지죠.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얼마 많이 안 남았는 상황에서 꽤 괜찮은 난이도의 학교 시험지가 나왔길래 지역 고등학교인데 가은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봤고요. 학생들 되게 고생 많았는데 요 학교가 원래는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좀 쉬운 편에 속하는 곳이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 계산의 복잡성이나 그런 것들은 배제한 상황에서 최대한 문제의 난이도를 쉽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다가 이번 마지막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각성하시고 조금 진심 어린 수학 문제를 좀 내신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문제들, 교과서 그냥 평범한 문제들이 다 수록이 돼 있어요. 10번 문제만 하더라도 그냥 루트 2x니까 어느 방향으로 뒤집어져야 되는지만 알면 금방 풀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한번 15번 정도부터 와보면 조금씩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4번도 뭐 만만치는 않은데 13번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풀면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15번부터는 이제 교과서의 중단원에 있는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5번부터 먼저 해서 쭉 이제 서술형까지 같이 한번 손풀이 가볼게요.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수 x, 실수 x에 대해서 조건을 두 개를 줬습니다. 조건 두 개를 주고 이 두 개의 조건 상황에서 어쨌든 P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문제를 풀어달라고 제시가 되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여야 하고요. Q는 P가 아니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일단 그러면 좀 해석을 위해서 문제의 구조를 좀 볼게요. Q가 not P의 충분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Q에서 not P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Q의 진리집합이 결국에는 진리집합 P의 여집합 부분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조건인데 일단 두 개의 명제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P라고 하는 명제부터 해결을 해 나가면 A의 값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A의 추정된 값을 이용해서 Q가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조건을 가지고 B의 값을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구조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1. 첫 번째 상황에서는요. 지금 얘는 P가 모든 상황에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값을 구해도 되고요. 판별식을 쓰셔도 돼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2차 함수의 아래로 볼록인 조건에서는 0보다 커서 만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4분의 d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판별식을 쓰게 되면 a 제곱 빼기 3이 나오면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안 만나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플러스 루트 3까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여기가 이제 스텝 1에서 이제 P 조건 해결한 거예요. 모든 조건에서 다 맞으려면 이렇게 안 만나야지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겠죠. 판별식이 중근이겠군요. 이렇게 등호도 들어가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먼저 이제 Q 조건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얘가 0보다 작다,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요 녀석이 0보다 작은 상태에서 요 값을 만족을 하려면 P의 여집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P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만족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뒤집는 상황이니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그렇죠, 공집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Q가 공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긴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Q가 공집합이 아니고는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값이, 지금 요 부등식의 Q의 요 값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든 0보다 작은 값이 존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 0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게 붕 떠 있거나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0에 접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4분의 t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3부터 b가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텝 3. 요 전체 상황들을 보고서 이제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순서상의 개수를 제대로 구하기 위해선 a가 지금 마이너스 1.7부터 플러스 1.7까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세 개 있죠. 3개 있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빨리 세는 법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0이 포함되는데 0은 거울과 같은 느낌이라서 0을 근처로 해갖고 앞뒤에서 빼죠. 그러면 등호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다음에 가운데 중첩되기 때문에 하나 더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하나 더 더해주면 그 개수를 다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부터 5다. 근데 전부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5개죠. 근데 5에서 1 빼면 4개잖아. 그래서 하나 더 한다고요.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b가 7개인데 순서상이니까 3하고 7을 곱해서 답이 2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이제 평범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집합의 표현이 해석기하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 문제를 보면 되는 거겠습니다. A하고 B 두 개가 있는데 A는 무리함수고 B는 직선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A하고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다른 학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무리함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를 풀게 되면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얘도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무리함수는 특성상 시작점이 있죠. 그러면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1차 함수가 지나가게 될 경우에 이 1차 함수가 뭐 평행이동이 됐든 아니면 기울기가 바뀌든 간에 예를 들어 평행이동을 예를 든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접하는 구간이 생기지만 그 다음에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근데 그러다가 이 시작점이라고 부르는 소위 이 무리함수의 근간이 되는 표준형의 무리함수를 만들었을 때 x와 y의 순서상의 좌표가 시작되는 지점, 이 시작점에서부터 직선이 아래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아래쪽이나 오른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밀려서 점이 한 개로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선 어쨌든 간에 얘가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접하는 것부터 먼저 구하려고 덤비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리함수랑 그 다음에 직선이 같이 나오게 되면요, 이런 경우에는 판별식 d가 0으로 되는 거랑 시작점, 이 시작점 있죠. 이 시작점을 그 주어져 있는 힌트가 되는 대상이 되는 직선에 대입해 봄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사이 값이 어느 쪽의 기울기나 또는 평행 이동 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범위는 그거에 맞춰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시작점이 이제 한 점으로 만나는 지점, 접하는 지점이 한 점으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한꺼번에 하려고 덤벼가지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 부등식을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이해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텝 1으로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일단 나아요. 얘가 일반형에서 이제 표준형으로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4로 묶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4로 묶게 되면 x가 지금 2분의 1이면 되는 거군요.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좀 제대로 그려볼게요. x가 2분의 1,0인 지점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쵸? 여기가 2분의 1이 지나가면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과 여기 사이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 녀석이 지금 y는 mx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형태가 맞아요. 그죠? 자, 원점을 지나가는데 요 원점을 지나가는 녀석의 기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함수가 있고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게 될 텐데 얘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딱 접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내려가게 되면은 얘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기는 해요. 그쵸? 나중 가서는
이게 어쨌든 계속 만나야 되는 건데 마침 시작 지점이 원점, 그러니까 x절편 위에 있다 보니까 기울기는 0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m이 일단 양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접하는 상황의 기울기만 구하면 답이 나오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바로 4x 빼기 2는 m제곱 x제곱으로 놔도 놓고요. 이 상태에서 이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지금 4x를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죠. 그렇다면 4분의 d를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4분의 d를 사용을 하게 되면 4고요. 빼기 m 2m 제곱이 되겠군요. 상수항됐기 때문에. 그죠? 얘가 0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m 제곱이 2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뿔마 루트 2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음수는 안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인 걸 알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자, 이제 17번부터가 진짜고요. 이 17, 18, 19번 세 문제가 이제 조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성향의 문제였어요. 특히 17번 같은 경우에는 산술기하 평균을 활용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산술기하 평균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유리 함수가 위의 점 P에 대해서라 그러는데 요 힌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값을 외우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장은 되게 단순합니다. 점과 유리 함수의 거리의 최소 길이니까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일단 이게 x가 양수로 주어진 거는 얘가 a가 지금 마이너스 1,2면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 위에 있어요. 2사분면 위에 있고, 이 유리함수는 특성상 지금 y축의 y 가로점근선이 위쪽 방향으로 3칸만 이동되어 있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 형태로 값이 취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3사분면을 근데 약간 걸치죠, 얘가. 왜냐면은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완벽하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갈 텐데 약간 위로 3칸 이동을 하니까 2사분면도 살짝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a가 여기 x가 양수로 주어진 건 이것 때문이에요. a하고 부딪히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a와 유리함수 위의 점의 p의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게 언제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막막해요, 그냥 보면. 근데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그리고 물론 이제 긴장하게 되면 더 어렵긴 하겠지만, 최대한도로 문제를 접근을 할 때 편하게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습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때로는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요. 선 굵은 축구 하듯이. 때로는 좀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꼼수를 부려서 잔머리 굴려서 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래프 문제 같은 경우에 함수 문제는 해석기하랑 대수 이 두 가지를 뭐 algebraic way 그리고 geometric way 이걸 둘 다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고, 그거를 대수적으로 접근해서 좀 더 미세한 촘촘한 값을 구하고, 다시 또 시선을 해석기하로 옮기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아마 겨울방학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제 대수도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이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동시에 맡게 되면서 해설 영상을 올릴 때 공통수학 원이랑 대수가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크로스오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습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복습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해석기하랑 대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제대로 좀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각설하고 이제 문제 해설해 볼게요. 지금 얘는 a가 사실은 이 유리함수 위의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x를 0보다 크다고 준 거예요. 왜? p를 위해서. 자, 이게 좀 운이 좋은 학생들은 여기다 바로 대입해 보거든요. 혹시 몰라서 a를. 근데 a를 대입해 보면 a가 이참수 위에 있는 점이에요.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이라는 거는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을 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제 검증을 해줄게요. 지금 얘는 결국에 가로점근선을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위치가 지금 y가 3인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요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요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을 조금 더 제대로 그려줘야 되겠네. 요 마이너스 1,2를 제 식에다 대입해보세요, 선생님. 이거 그리는 동안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들어가고 3 더하면 2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점이 마이너스 1,2가 이 위의 점이에요.
그거 보여요? 뜻 알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조금 제대로 그려볼게요. 자, 이제 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좀 진심을 다해 그려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1,2 지점. 진짜 그 그래프 참 어마하네. 자, 여기 마이너스 1,2 위에 점이 A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리함수의 특정 위의 점에 대해서 거리가 제일 짧으려면 데칼코마니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그 유리함수는 대칭점이 있는데 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만나는 것이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점이 대칭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면 되는 거죠. 이런 걸 점대칭이라 부르거든요. 점을 사이에 두고 미러 관계일 때. 근데 마침 마이너스 1,2하고 0,3의 관계는 거리가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에요. 1 루트 2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한 칸, 2에서부터 3까지 한 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길이 그럼 루트 2고 여기 길이가 같을 때가 길이가 최소기 때문에 2루트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그냥 간단하게 3번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기하적으로 놓고 풀기 전에 대수적으로 마이너스 1,2랑 그 좌표를 유리함수에 넣어보고 그럴 본능 같은 거는 외워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걸 선생님이 짚는 거야. 그런 부분들의 능력을 키우려면 수학을 즐겁게 개념의 깊이를 깊게 가져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어요. 해보면 나오긴 해요.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18번 문제 볼게요. 이제부터 조금씩 진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원래 이 학교가 객관식까지도 전반적으로는 쉽게 내는 편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좀 정말 벼르고 나왔어요. 이 18번 문제도 좀 시간이 걸려요. 자, 얘는 집합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들의 부분 집합 전체를 다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의 단원의 내용을 갈고 들어왔죠. 왜냐면 명제부터였거든요. 이 학교는 시험 범위가. 그래서 집합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규칙에 의해서 부분 집합을 조건으로 달아놨는데 보니까 3의 x제곱의 1의 자리의 숫자를 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가 1인 경우에는 3의 첫째, 이게 이제 예시를 들어놨거든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의 1제곱이면 3이에요. 되게 친절하죠, 이 학교. 그치?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의 2제곱이면 9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3의 3제곱이면 2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 자리가 7이라 이거지. 자, 3의 4제곱은 이거 규칙성 계속 가져가면 돼요. 3의 4제곱 81이죠?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3의 5제곱이 되면 어라? 여기에다 3을 곱하면 243이 될 텐데 이게 첫 번째가 3이었고 이 밑에 다섯 번째도 3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스텝 1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때려 넣었다. 좀 공격적인 걸 한 거죠. 옆에랑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1의 자리가 지금 3, 9, 7 1의 순서로 반복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3이라는 거는 x의 부분 집합의 1부터 10까지 원소로 봤었을 때 1부터 출발해서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오겠군요. 그리고 9 같은 경우에는 2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4번마다 턴이 돌아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2, 6, 10입니다. 그리고 7의 경우에는 세 번째부터 출발을 해서 7까지 되고요. 11은 지금 12하의 자연수인 전체 집합을 넘어섰죠. 지금 이제 그건 빼고요. 1로 되는 경우에는 네 번째와 여덟 번째, 그래서 4하고 8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상태인데 지금 쌤이 왜 이렇게 묶어놨느냐면 요즘 문제를 보면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치역의 결과가 원소가 한 개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의 자리가 지금 3, 9, 7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x가 1일 때는 치역값이 3, x가 2일 때는 치역값이 9예요. 근데 3하고 9를 같이 묶으면 원소가 몇 개가 됩니까? 치역이 2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의 자리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숫자들끼리만 뭉치면 예를 들어 x가 1부터 5부터 9까지는 하나의 1의 자리 3을 갖는 원소 한 개로 귀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이거에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니까 이거 그냥 부분 집합 개수 다 세면 되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센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벙찌는 거죠. 왜냐하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라고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런 거를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야 돼. 자, 포함 배제 원리에서 우리가 이제 집합과 경우의 수를 같이 묶어놓고 보면 이제 스텝 3 지금 원소는 반드시 한 개가 돼야 돼요. 빵 개도 안 되고 두 개도 안 되는 거죠. 딱 한 개로 고정이야. 그러면 1, 5, 9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서 부분집합의 조합을 세면 1, 뭐 5, 아니면 9, 1, 5, 9, 1, 5, 9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치역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치역이 3 하나만 딱 고정되는 경우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야 돼요. 그러면 1에서 3으로 썼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에서 쏘면은 3으로 가. 그리고 5로 쏴도 3으로 가. 그리고 9로 쏴도 3으로 가요. 그러하다면 1의 자리를 3으로 만족시키는 애들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59,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 159 3개지만 치역 3을 한 개로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은 어쨌든 159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냥 세서 그럼 2의 세제곱계를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무슨 상황이냐면 입력이 1일 때 3, 입력이 151 때 3, 입력이 159일 때 3 이렇게 부분집합 개수를 세는 거죠. 지금 치역이 3으로 한 개씩 고정된 모든 그 정의역의 집합의 개수를 세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거니까. 지금 x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3을 치역으로 갖는 1, 5, 9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 세면 되는 거예요. 부분 집합을. 그런데 여기에서 2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뭐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공집합이 포함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공집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각각을 한 개씩 다 빼줘야 돼요. 7, 7, 3, 3. 그래서 이 네 개를 다 더해야만 정확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총 20개 답원이 되겠어요. 이거 일부 학생들이 24로 답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는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공집합의 개수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딱 한 개가 되는 고정되는 값을 구해달라 했는데 아니 공집합이래. 그러면은 정의역에서 화살을 안 쐈다는 얘기잖아요. 함수니까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개념이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한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에 주어지는 상황을 그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19번 가볼게요. 19번 문제는 함수 f에 대해서 이 이제 합성 함수인데 이 문제가 이제 오늘의 킬러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개고요. 논술은 3번 문제도 어려운데 지금 이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해야만 풀 수 있습니다. 자, 함수 f에 대해서 이제 합성 함수를 연속으로 넣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1, 2, 3, 4, 5, 6까지 있고요. 원소는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이제 규칙들이 있어요. 1번 잘 읽어보세요. f의 6제곱 x는 본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합성을 6번을 하면 처음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해석 못해서 학생들이 못 풀어요. 자, 일단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인지를 하고 가야죠. 그 다음에 규칙들을 주고 있습니다. 1에서는 1이고요. 3에서는 반드시 4로 써야 되고요. 제곱의 2는 2가 아니다 되어 있어요. 요것도 포인트예요. 이게 2번으로 잡을게요. 자, 그래서 1번 포인트부터 먼저 스텝 1에서 상황 해석을 좀 도와주도록 할게요. 얘는 합성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론 능력을 발휘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어쨌든 상난이도 문제는 되는 것 같아요. 킬러까지는 아닌데 최상 난이도는 아니지만 모의고사에 있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1번 상황. 도대체 f 6제곱 x가 x랑 같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자, 일단 x에서 x로 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1부터 6까지에 대해서 1부터 6까지로 똑같이 쏘는 거예요. 그런데 1의 케이스를 예를 들어볼게요. 1을 항상 1로 꽂히게 되어 있죠. 그럼 얘는 합성함수를 몇 번을 돌리더라도 결과가 자기 자신과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f에서 2를 한번 쐈어. 근데 얘가 6번을 사이클을 돌고 나니까 순환을 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합성함수가 어떻게 하면 그런 형태가 발휘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상수함수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종류라는 거는 상수함수, 항등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4개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걸로. 물론 역함수는 또 있지만 역함수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값을 넣었을 때 그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려면 역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될 것이냐. 이게 1대1 대응밖에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얘를 1과 2와 3과 있는 원소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1, 2, 3이 있는데 그리고 요 설명은 지금 디귿 보기를 해설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거든요. 니은 디귿.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1에서 지금 이제 여기 함수를 이렇게 이런 집합이 있다고 해볼게요. 1, 2, 3으로 되어 있는 원소에서 x에서 x로 쓸 거야. 근데 1번에서 화살을 쏠 때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아닌 애한테 쏴야 되는데 이게 처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인 거잖아. 몇 번의 회차를 반복했더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대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 볼게요. 1에서 2로 쏴. 자, 1에서 2로 쐈어요. 근데 2에서 1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 번째 만에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죠. 왜냐면 1, 2, 3이 또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그럼 2에서 1로 쏘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 보이죠? 요렇게 하면 두 사이클 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꼴이 된 거야. 그렇죠. 근데 세 사이클 만에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안 되고 1에서 2로 돌렸으면 2에서 1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에서 3으로 들어갔다가 3에서 1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1에서 2로 갔다가 두 번째에서 2에서 3으로 가고 세 번째에서 3에서 1로 가기 때문에 얘는 F의 세제곱을 했을 때의 입력의 1에 대한 결과가 1로 나오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화살표를 배치를 했죠? 1대1? 그쵸, 대응인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이클을 돌아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는 함수가 상수함수면 영원히 하나의 값만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하나의 어떤 값에 중복해서 겹쳐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케이스가 드러나면서 답이 여러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특정 사이클을 돌았더니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건 이런 형질이 하나만 합성함수에 들어가면 이건 100%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런 작은 예시를 들어가면서 실제 시험에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보통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무조건 주어지는 상황에서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함수 문제가 주어졌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1,2로 움직여져 있어. 그럼 이거를 잠시 모든 그 좌표를 선생님이 가끔 원점으로 옮겨놓고 하라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형의 방정식에서 파푸스 정리라든가 그 뭐 중선 정리 이런 거 할 때 보면 가운데 점이나 중선으로 정리되는 점을 원점 기준으로 놓고 쉽게 풀이하지 않아요? 수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전부가 아니고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상황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 맞게끔 조립해서 쉽게 단순화하는 작업을 잘 할수록 수학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꼭 개념을 많이 알거나 유형을 많이 외웠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수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없는 고민과 고뇌를 하는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납득되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럼 1대1 대응입니까? 네, 맞아요. 그거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조건들을 여기다 좀 더 볼게요. 자, 두 번째. 이거 조금 요 문제는 길게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F의 제곱에 2는 2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 되게 특이한 정보인데, 자, F에다가 합성을 두 번을 했는데 2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황을 살펴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간단한 예시를 드릴게요. 원소 3개. 뭐 3개로 해도 되고 4개로 해도 되지만 원소 2개만 가지고는 이게 사이클을 다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3개를 하는 거예요. 뭐 요런 감각은 뭐 개인 차죠. 이런 거는 그래. 이거는 뭐 DNA에 의한 거가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노력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수학은 다 노력으로 극복돼요. 자, 2에서 일단 바로 쏘는 건 안 되겠죠. 만약에 2에서 1처럼 바로 쐈다면 두 번째에서 출력이 2가 나왔을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자, 그리고 2가 그러면 딴 데다 쏴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 2에서 3으로 쐈습니다. 근데 만약에 3이 다시 2로 간다? 이거 됩니까?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2가 어쨌든 본인한테 쏘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요. 다른 원소에 쏴도 되긴 하는데 첫 번째 땐 그 받은 원소가 다시 2에 쏘는 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에서 3으로 쐈으면 3은 2로 쏘면 안 되고 1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1에서 2로 쏴야 1대1 대응을 유지하면서도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당연히 얘가 그러면 선생님
f 제곱에 2가 2로 돌아오지 말라는 거는 2를 가지고 한 번 엮기 시작했으면 두 바퀴로는 안 되고 세 번은 최소한 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요게 해석이 됐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면 얘는 여러 번을 반복해서 6번까지 돌아갔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는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요 정보를 가지고서 일단 기억을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되니까 맞는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집합의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세제곱이 자기 자신으로 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정보인데요. 자, 육순환, 이걸 우리가 이제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수가 입력값 한번 들어갔다가 출력으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이런 걸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이 서큘레이션의 정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1, 2, 3, 4, 5, 6, 6개의 원소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1번부터 1번까지는 쏘는 게 끝났고요. 3에서 4로 가는 게 가져 나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어쨌든 6순환을 거쳤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상황 플러스 2는 두 번째 순환에서는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면 안 돼요. 그런데 6순환에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 상황에선 자,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1 같은 경우는 1순환만으로도 이미 자기 자신한테 왔죠. 그러니까 얘는 매 순환마다 매 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끝까지 자기 자신 똑같아요. 그쵸? 근데 1이라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의 숫자 1은 여섯 번째 숫자 6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숫자 5 합성에 대해서, 네 번째 숫자 4 합성에 대해서 항상 공약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약수가 들어가면 그만큼의 사이클을 돌면 자기 자신이 결국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요 두 번째 상황 생각해 볼게요. 쌤이 이거를 갖다가 f의 세제곱의 2를 갖다가 2로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 얘는 합성을 3번 한 애를 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한 번 더, 자, 3번 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또 3번을 쐈어. 그러면 이거의 치역값은 2가 되는 거죠. 그쵸?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합성함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거예요. 바깥에 f 세제곱이 있는데 안쪽에 f 세제곱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맞아야 틀려요. 얘가 안에 있는 치역값이 2인 거니까 이거가 결국 이 근본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력이 2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 3순환이 6순환의 약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또는 6순환이 3순환의 배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니은 보기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6순환으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2순환 내지는 3순환에서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원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은 보기는 사실 1순환도 2순환도 3순환도 6순환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애가 반드시 있다. 한 가지 정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할 만하거든요. 근데 디귿 보기가 문제예요. 이 디귿 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능한 함수의 개수를 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잘 따라보세요. 이제 스텝 3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것까지 우리가 했었을 때, 자, 1에서 1, 3에서 4까지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2에 대해서만큼은 2순환으로 끝내지 마라. 2에 대해서는 적어도 3순환은 가야 된다.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왜냐면 2순환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안 됐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볼게요. 그러면 자, 2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한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2가 쏠 수 있는 거는 3, 4, 5, 6, 4가지 경우수가 남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2가 3에 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2의 입장에서는 2순환 때 자기 자신이 되지는 못하지만 6순환 때는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전제 조건이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니은 보기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됐으면 3순환에는 2가 걸려야 돼요. 4순환은 6의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4순환은 4순환, 8순환, 12순환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4순환으로 들어가면 6순환의 그 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4순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 번째 돌리는 과정에서는 2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엮냐면 2에서 3으로 엮었다 쳐볼게요. 그러면 2에서 3으로 1번 쐈어요.
그 다음에 3에서 4로 2번 쏘죠. 두 번째 거. F제곱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4가 다시 2로 쏴줘야 되죠. 이러지 않으면 이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러면 얘는 3번 돌린 걸 한 바퀴 더 돌리면 육순한테 2의 입력에 대해서 출력 2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찾아달라고 하는 거야. 느낌 와요? 자, 그러면 2가 3을 쐈었을 때는 3에서 4로 가고, 왜냐면 3은 4로 고정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4에서 2로 갔어요. 자, 그러면 요 조건에서 5하고 6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6순환의 조건을 지키려면 2순환 내지는 3순환에 걸쳐지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다행인 게 5하고 6끼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게 지들끼리 크로스 엮으면 돼요. 1은 독립적이니까 상관없죠. 1은 1이니까. 근데 5하고 6은 5에서 6으로 한번 쐈다가 6에서 5로 한번 쏘면 짝수니까 2, 4, 6 패턴마다 순환해서 자기 자신값으로 오는 F6제곱의 입력 출력 값이 같은 거를 유지하면서도 2순환 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게 규칙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5는 5끼리 6은 6끼리 해도 되잖아요. 그것도 되죠. 그러니까 얘가 함수가 총 2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들은 그 제곱 개수 해가지고 그 경우의 수에 맞지 않으면 다 세고 경우의 수에 맞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 줄이고 이렇게 셌잖아요. 지금 얘는 약간 노가다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더 찾아볼게요. 요번에 2를 아까 3으로 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2를 이번에는 다른 애한테 써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1은 1이고 2에서 2로 못 쏴요. 2에서 3으로 못 쏴요. 요번에는 2에서 그러면 4로 쏴볼까? 2에서 5로? 2에서 4를 쏘면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야 돼요. 2에서 5로 쏴야 돼요. 요번에. 자, 2에서 5로 쏘면 여기서부터 좀 재밌어지는 게 2에서 5로 쏘면 5는 2로 바로 가는 건 안 되죠. 2순환 때 2가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5에서 만약에 3으로 쏘게 되면 3에서 4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2는 반드시 3순환만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2에서 5로 한번 쐈으면 5는 3이나 4나 2는 못 지나가요. 그리고 6밖에 못 지나갑니다. 얘가. 그러니까 5에서 4로 그러니까 5에서 4로 쏘는 건 안 되는 이유가 1대1 대응인 3에서 4의 조건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에서 5로 쐈으면 5는 6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리고 6에서 이게 이제 F 제곱이고, 자, 그랬으면 세제곱은 6에서 2로 반드시 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뭐만 남았죠? 지금 3에서 4로 쏘는 거 됐고, 그러니까 1 됐고요. 2 처리됐고, 3은 4에서 고정이고, 4는 아직 안 했어요. 4는 아직 안 했고, 5하고 6은 각각 6이랑 2로 쏘는 걸로 끝났어요. 그럼 4는? 그렇죠. 4는 여기서 누가하고 연결 지으면 되겠어요? 3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3하고 4는 짝수 사이클로 지들끼리 돌면 돼요. 그리고 2하고 5하고 6이 섞여가지고 돌고 있는 거예요. 어라? 자,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얘가 2, 3, 4, 5, 6 2, 3,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3하고 4를 크로스로 돌리니까 지금 2 다음에 5 찍고 6 찍고 다시 2로 왔거든요. 그럼 그 자리 바꾸면 안 돼요? 2에서 6 찍고 6에서 5 찍고 5에서 2 찍어도 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사실은 그쵸, 5하고 6의 순서만 바꿨을 뿐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은 거죠. 이게 한 가지, 이게 한 가지. 근데 이 외에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원소가 6개니까 더 이상 진행할 원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합 4가지가 맞습니다. 매우 독특한 문제죠. 이게 이 학교에서는 이번 연도는 최초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이제 지역고등학교에서 갑방고라 불리는 동아고등학교를 많이 이제 역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잘하는 학생들이 이 학교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내년 좀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말은 내년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대비를 좀 잘해줘야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선생님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지원 사유를 보고 예측해서 문제를 준비한 건 아니겠지만 한 번쯤은 고등학교라는 시험이라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예측을 벗어나는 거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라.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시험이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의 길이를 위해서 이건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논술은 1번 문제인데 이건 점수 주는 문제로 나왔어요. 총 4점 배점이 됐고 1번하고 2번이 1점씩 배치가 됐는데 그냥 간단하게 문제 풀면 됩니다. 1차 함수하고 이 녀석이 절대값으로 주어지긴 했지만 x가 이거 절대값 푸는 게 안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문제 푸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p 조건이 결국 그냥 풀어보면 돼요. 이거 6이랑
12로 되죠. 전체 3을 곱하면 그럼 x가 6보다 작게 되거든.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이 p일 때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는 절대값 x바 조건 제시법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x가 6보다 작다. 그리고 q에 대해서도 q는 x바 x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이죠? 자, 그래 놓고 얘가 무슨 조건인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두 문제 남아 있는데요. 요번에는 두 번째 문제인데 이거 재밌습니다. 요 문제는 지금 두 개를 사이에 놓고 는 표시를 했는데 유리함수하고 직선을 줬어요. 그래서 유리함수하고 직선을 준 상태에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지금 유리함수를 일단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유리함수는 x가 2이고 지금 2,2이거든요. 2,2 상황에서 점근선을 가져가고요. 대충 그릴게요. 대충. 자, 요거의 점근선을 가지고 x 빼기 2분의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팩이 여기 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멀리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x에 0을 대입하면요. 이게 마침 0이 돼요. 그래서 0,0 원점도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1,0을 기준으로 얘 이거 직선의 방정식인데 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으면 1,0을 기준으로 기울기 값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원하는 건 3부터 6까지의 공간에서만 3부터 6까지의 공간 안에서만요. 얘가 이 유리함수하고 만나서 점이 생기는 구간에 실근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 두 개의 직선을 긋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대해서는 지금 3을 위에 숫자에다 대입하면 3,6이 나오고요. 이쪽에 대해서도 여기 원본 유리함수식에다 6을 대입하면 4분의 12가 돼서 6,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겠죠? 그래서 이 3,6이랑 6,3을 그냥 저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기울기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그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3,6을 대입하게 되면 6은 2m이죠. 이때 m은 3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6,3을 대입하게 되면 5m이 3이 되게 되는데 이때 m은 5분의 3이 돼요. 자,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최소값은 b, 최대값은 a로 줬거든요. 얘가 b고 얘가 a인 거죠. 그래서 3에다가 5분의 3 곱하기 10이면 6을 더해서 답이 9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아까 19번 문제하고 동일한 형태의 난이도고요. 이 두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90점 이상을 택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함수를 줬는데 함수가 당연히 이렇게 구간을 쪼개서 나오는 형태는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는 습성이 있었어요. 근처 이제 다산고등학교도 그랬고 동아고등학교도 그랬고 이 근처의 학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1을 기준으로 잘라놨고요. 첫 번째 때는 좀 괴랄한 숫자를 주고서 쓸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건 그냥 사실 괴롭히는 문제 맞아요. 왜냐면 5가 일단은 10보다 크니까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5에서 17을 뺀다는 건 얘는 그냥 4보다 큰 거 정도의 의미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5에서 4를 뺐어. 그러면 1이죠.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얘는 첫 번째 입력값으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합성 함수에서는 당연히 5 빼기 루트 17분의 4 더하기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넣으라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 녀석은 일단 2에다가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모가 양수인 걸로 봐서는 얘는 반드시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위로 들어가야 돼요. 어이쿠야.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해야 돼요.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짜고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하려고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5 빼기 루트 17분의 4에다가 2를 더하시고 여기에다가 2분의 7을 더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쉬운 것만 바깥으로 먼저 꺼내보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2분의 5만 남아요. 그쵸? 그렇게 됐고 그거에다가 5 빼기 루트 17분의 4하고 2분의 5를 더해서 통분해달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5 빼기 루트 17분의 요쪽에는 4, 2, 8을 곱해주시고 저쪽에는 지금 5가 남아있었거든요. 플러스 25 마이너스 17 루트 마이너스 5 루트 17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옳고 그래서 합계를 내주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5 루트 17을 곱하게 돼 있으니까 빼기 5 루트 1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33이 나오거든. 그래서 2 곱하기 5 빼기 루트 17분의 33 빼기 5 루트 17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제 유리화까지 하게 되면 이 녀석은 5 빼기 루트 17을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죠? 25에서 17을 빼니까 8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8이 16, 그 다음에 33 빼기 5 루트 17에다가 그냥 5 플러스 17까지 곱해주는 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준 거예요. 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사실 얘는 이제 2번 문제 때문인 건데, 요 녀석 때문인 거예요.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하고 역함수가 일치될 때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그냥 이거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속았냐면요, 어차피 역함수니까 y는 x 위에 있는 교점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속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기만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0과 1 사이에는 유리함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1차 함수거든요. 자, 근데 유리함수하고 1차 함수가 연속으로 연결되면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이런 식이 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하면 얘는 특정 구간을 1을 지금 기준으로 줬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뭐 이것밖에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나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얘가 생긴 꼴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이거를 실근을 한 개만 구하거든요. 실제로 유리함수하고 직선이 어떻게 역함수인데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났는데 어떻게 2점 이상 만나지? 모든 실근이라고 이러면서 멘붕에 빠진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그건 아니었고요. 직선까지 있기 때문에 직선과 유리함수의 관계에서는 유리함수 있고 직선이 있으면 데칼코마니로 그리면 반대쪽으로 유리함수 직선 생기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점이 만나고 요 가운데 있는 게 y는 x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위에 있는 점은 생각보다 빨리 구합니다, 학생들이. 왜냐면 그냥 유리함수하고 같다고 놓고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x분의 1 플러스 2는 x 이렇게 놓고 양변에 x 곱해서 x제곱 빼기 2x, 그죠? 그래서 유리함수가 겹치는 게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x제곱, 잠깐만. x 곱해서 x제곱은 영상이 많이 길어지니까 선생님 마음이 급해서 그래. 자, 이거 넘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판별식 써보면 1 얼마? 나오나요? 안 나오거든요. 교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하면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지금 19번 문제 같은 데서 많은 시간을 썼다면 당연히 이거 그릴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이 어려웠던 거예요. 자, 상황들을 보죠. 그러면 얘는 일단 1,0을 기준으로 잘라볼게요. 1,0을 기준으로 잘랐었을 때 x분의 1 플러스 2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점근선 위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얘가 어디를 지나가나요? 지금 얘는 원래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값이 얼마예요? x에다 1을 대입하면 그쵸 3이죠. 그래서 얘는 1,3을 뻥 뚫고요. 왜냐면 거기는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애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나가는 애가 여기 1을 대입하면 당연히 3에서 만나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7이라 x가 언제 0이, 그러니까 이제 y에 0을 대입해보면 x가 7일 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7 넣고 그래프가 이렇게 길게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역함수니까 역함수를 빠르게 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y가 x니까 여기가 지금 3분의 7이거든요. 3분의 7, 3분의 7에서 일단 만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편의상 알 수 있어. 직선하고 요 2분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분의 7이랑 x랑 같다고 놓고 풀면 x가 3분의 7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잘 그려보면 얘가 여기 좌표가 얼마였었죠? 아까 1,3이었지. 그러면 걔는 3,1로 뒤집어져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쵸? 자, 그려놓고 여기를 뻥 뚫고 요렇게 지나가고요. x축 부분에 점근선을 두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하나가 직선으로 요거하고 데칼코마니가 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점이 어디서 만났냐면 여기 위에 점 보이죠? 여기 거의 0에 가까운 y축에 굉장히 가까운 쪽에 위치의 점, 그리고 요 오른쪽 아래 점, 그리고 요 가운데 점까지 이렇게 세 개가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이쿠. 그러니까 결국에 3분의 7 값은 알았어요. 근이니까 x축의 좌표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점은 어차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한쪽의 점을 구해서 그거의 y 좌표값과 x 좌표값을 합하면 그냥 사실은 반대쪽에 있는 녀석의 x 좌표값의 합을 구한 거랑 동일해지거든요. 왜냐면 이 두 개의 점이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y는 x 대칭이란 말이죠. 그럼 y하고 x 자리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편해? 라는 거는 이건 딱히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멱살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보자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7 그래프 있죠. 2분의 7 요거하고 결국에 요거하고 x분의 1 플러스 7의 역함수를 교점을 구하든지 아니면 x분의 1 플러스 7을 그대로 두고요. x분의 1 플러스 2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이 직선의 역함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같다고 놓고 풀면 교점의 좌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는 빠르게 구해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y하고 x 자리 바꾸면 되겠지.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7이고요. 2y를 넘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7인데 양면에다가 2를 나누니까 지금 2분의 1이죠 이거 지금 2분의 7. 나 뭐하니? 2분의 1 y잖아. 2분의 7이고 그럼 양면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소관계거든요. 개수들이 원래 역함수끼리는. 특히 1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다가 x를 곱하고 1 플러스 2x는 더 가볼게요. 1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7x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 나와요. 자, 이걸 이제 근의 공식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요. 4분의 5 뿔마 루트 5525 빼기 4가 나오는군요. 248. 자, 그러면 17 나와요. 그러니까 4분의 5 빼기 루트 17이냐 4분의 5 더하기 루트 17이냐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구한 좌표는 요 있는 요 좌표 구한 거거든요. 그쵸? x분의 1 플러스 2 그래프하고 이 연결돼 있던 보라색의 직선의 역함수랑 교점을 구했으니까 그럼 작은 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4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7이 답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얘를 이제 x분의 1 플러스 2에다가 도로 대입을 해서 구해야 되는데 아까 1번 문제 왜 줬을까요? 요 1번 문제의 답이 여기의 y 값이에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거를 갖다가 x분의 1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x분의 1이니까 5 빼기 루트 17분의 4 더하기 2의 값을 구하면 그게 y 값이죠. 근데 그 녀석이 여기의 x축의 교점이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교점의 x 좌표값이 된다고. 그럼 이걸 다 그냥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 관계상 이거를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대충 방법을 좀 보여줄게요. 서로 역소관계이기 때문에 꼬여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요 녀석을 갖다가 어쨌든 구해보면 유리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5에서 17을 빼서 8분의 4 하고 5 더하기 루트 17이 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게 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이거를 2배를 하게 되면 4분의 10 더하기 2 루트 17이 될 거고
그거를 요 오른쪽에 있는 거랑 더하게 되면 4분의 15에 마이너스 루트 10 빠져버리고 플러스 루트 17로 바뀌게 돼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2 더하기 3분의 7이야. 그래서 3분의 6, 3분의 13 나오거든요. 3분의 6, 3분의 13. 이걸 또 통분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안배가 안 돼가지고 학생들이 과정은 썼지만 이게 다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 같은 경우에 예측 1등급 컷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80점 중반대 내지는 초반대로까지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객관식, 특히 17, 18, 19번에서 17, 18번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두 문제가 그렇게 썩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갑자기 처음 만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센이나 그런 거에 있는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라고 선생님이 주문을 하긴 하지만 유형을 암기한다고 해서 내신 대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분들도 잘 풀어보시고 또 근처에서 이제 워낙 학교들 내신 관련된 거는 해설 영상 많이 올라오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면 댓글 남겨주시고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험 한 주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대수 또 이제 선행 나가게 될 테니까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